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6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갑인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을 보고요. 다음으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천간 10개 중에서 두 번째 천간이 되고, 어저께 갑목과 마찬가지로 나무의 기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것, 어저께 배웠던 것,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갑목도 똑같은 나무의 기운이고요. 나무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을목과 양목의 차이, 어저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중에서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목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목이 되죠. 그래서 물상으로 놓고 보게 됐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단단한 크고 단단하고 고든 종류의 나무라고 해서 양목인 갑목은 대립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큰 숲을 이루는 나무인데, 이때 이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참나무라든가 큰 소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전나무 같은 거, 편백나무 같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곧게 단단하게 크게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양목인 갑목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 아니라 양류목이라고 해서 잘 휘어지고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래서 갑목하고 을목의 차이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갑목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동량지목으로서 쉽게 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 집을 지을 때 물론 요즘은 철골 구조로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철을 갖다가 우리가 잘 재련할 수 있는 불이 없었을 때는 나무를 가지고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궁궐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보면은 큰 나무를 갖다가 기둥으로 삼고 석가래로 삼고 해서 그런 나무로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동량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갑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을목은 오로지 목화통명이 돼서 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그 용도 쓰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용신이라든가 희신이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경금으로서 갑목을 베어낸다. 쉽게 말하면 큰 나무를 도끼라든가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걸로서 베어내서 잘 다듬어야지만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있겠고, 그 경금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화인 것이죠. 그래서 갑목은 대체로 용신을 취용할 때 경금 정화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한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아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그다음에 적당량의 물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쉽게 말하면 난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 그 향기가 온 방안을 갖다가 향기롭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같은 목이지만 갑목은 경금정화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고, 그 다음에 을목은 병화개수로서 을목의 꽃을 피우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입니다. 인월. 자, 이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절기? 입춘과 그 다음에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수 전까지, 입춘부터 우수가 되기 전까지는 계절은 봄이지만 그 한기는, 차가운 기운은 아직 겨울의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성이 있는 시절이 바로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는 겨울과 같이 이렇게 논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월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인데, 인월만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묘진월이 모두 봄이 되죠.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모두 봄이 되면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 사오미는 남방으로서 화가 왕한 계절, 신유술월은 서방으로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북방으로서 수가 왕한 계절이 되면서, 목이 왕한 이 인묘진월은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청룡인지 뭐 이런 거는 그냥 명리를 배우면 기본적으로 이렇구나라는 정도 알면 되지, 청룡을 갖다가 어떻게 뭐 통변하고 그런데 제가 한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건 색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묘진월은 동쪽이면서 색깔은 청색이다. 물론 진술, 충미, 토는 노란색이 되겠지만 인묘는 목이기 때문에 청색이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어떻다? 신왕하다, 신앙하다. 간목이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서 목이 왕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금과 정원을 치용하지만, 을목은 절대 금을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 왜냐? 을목은 화초와 같은 것인데 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 특히 경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위 덩어리를 하나 안고 있는 것과 같고요. 신금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마치 면도칼이 옆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을목은 금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4, 5, 미월에 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을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을목 옆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첩신, 즉 붙어 있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고요. 특히나 인월 우수전 이라고 하면 우수후도 상관없겠지만, 일단 을목은 병화를 얻어야지만 기후를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을목이 인월이 왕한데 병화를 봐야지만 을목의 그 기력을, 을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운을 갖다가 바깥으로 표출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병화를 얻게 되면 따뜻하게 조우도 하고요, 을목의 기운을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데 병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봄에도 춘한이 든다라고 하죠. 봄 가뭄이 들게 되면은 봄에도 비가 좀 와야지 우리가 모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을 수 있는데, 겨울에 눈이 안 온 상태에서 봄비가 안 오면 저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을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개수를 얻어야지만 중화가 될 수 있다. 병화하고 개수로 붙어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요.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천간에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자수 정도 있어도 상관없고요. 해수가 있어도 상관없지만은 해수보다는 자수가 있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천간에 개수가 있고 지지로 사화가 있는 것도 그건 나쁘지 않겠지만은, 병화는 천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화는 위에 있는 것이고 물은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수가 밑에 있는 것이 오히려 이치상은 많지만 용신으로 쓸 때는 두 개 다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불청불우라고 그래. 불청불우라고 해서 맑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이상한 맑은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닌 이상한 그런 기후 같지만은,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주는 역할, 병화는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표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인월의 을목은 먼저 병화를 쓰고 선병 후개라고 해서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그래서 급선무는 병화를 먼저 얻는 것이고 다음으로 개수를 얻는 것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로 볼 때는 일간, 월령, 세 번째로 격국을 보게 되죠. 격국.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임목은 양목이 되죠. 대 양이 성립이 되는데, 이거는 겁재가 됩니다. 음간이 양목을 봤으니까 겁재가 되는데, 이걸 겁재격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일간 자체가 월령을 얻어서 왕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보자라고 해서 준 걸록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인목이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는 무토와 무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는 천간에 투출한다 하더라도 격을 잡지 않고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이고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상관 격이 되는데, 목화 이거는 가상관 격이 된다. 가자가 붙으면은 일간이 왕하고 뭐다?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도 인에 뿌리를 두지만은 상대적으로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상관인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왕했기 때문에 이건 진상관이 아니라 가상관, 목화 가상관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용신으로 치용하되 개수가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 보게 되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이거 겁재격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이것도 굉장히 일간이 왕한 상태죠. 다시 수목으로만 구성하게 되면은 이거는 전왕격으로서 곡직 인수격이 될 수도 있는 사주국세가 되는 것인데, 연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역할을 하죠. 선생님, 목이 이렇게 왕한데 개수가 다시 목을 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봄에는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말라 죽지 않습니다. 나무가 크다고 해서 봄에 물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숲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봄에. 그렇죠.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되면 그 큰 나무들이 다 말라 죽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일지를 보게 되면은 사화를 봤기 때문에 아무리 인월에 초춘에 한기가 있다 하더라도 사화까지 본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한기가 극심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뭐 어디 있냐면은 개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춘한이 들어서 을목이 말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개수의 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든가 정화를 천간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개수의 뿌리를 얻었죠. 그 다음에 인월에 한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그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병화는 세력을 크게 였죠. 4의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큰 왕목이 생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 병화는 약한 목이 아니다. 그래서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도 병화를 얻어서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개수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병자시는 나쁜 생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해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사해충이 되는 것이니 이거는 조금 걱정스러운 사주가 되는 것이고, 축을 보게 되면 이건 사축 회금하죠. 그리고 병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 이 축토로 인해서 개수가 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개수의 뿌리가 있으니까 이건 목화운으로 가도 되겠고요. 금수운으로 가면 병화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정화라서 좀 아쉽긴 하더라도 뭐 금수운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단 신해 대운 때는 사해충 되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해합 또는 해묘합으로서 구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는 재성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결국 핵심 뭐냐면 이 무토가 인성인 개수를 파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물론 간목의 무토를 이렇게 제해주고는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예를 들어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핵심은 개수거든요. 특히나 여자로 태어난 딸로 태어났을 때 이 목화운 때는 이 개수 하나 이거 딸랑 뿌리 없는 얘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로 태어나면 좀 뭐 그럭저럭 괜찮다 하더라도 그래도 개수가 뿌리 없는 것은 좋지 못하고, 특히나 무인시는 여자로 태어나면 좋지 못할 것이다.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그래도 을목 옆에 바로
첩신 붙어가지고 경금이 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이 경금을 보면 정관과 같으나 마치 큰 바위 덩어리 하나를 안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거고, 신사시는 면도칼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임오시는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 또한 개수와 마찬가지 취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임오시나 개미시 이렇게 됐을 때 신사시는 신금 때문에 저는 싫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모 개미시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로 태어났을 때 목화운이기 때문에 초년, 중년, 장년까지 기를 펴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겠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합수해서 개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겠고, 을유시는 사유회금에서 금의 세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사일주들 성격이 되게 밝고 명랑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 을목이 갑목을 보면 등락개갑이 돼서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을목일간이 약했을 때는 등락개갑이 되면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인월에 묘목까지 있는 상태에서 을목이 왕할 때는 갑목을 보면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목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야지만 좋겠죠. 왜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방점이 되겠고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겠다. 성질은 한 성격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대반에 들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